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해운 장관 네. 지명 이것 때문인데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. 이해운 전 의원,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사과. 이거는 심지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첫 마디가 네. 내란. 계엄은 내란이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. 음.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다는 점. 네.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말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. 계엄이 부적절했다, 계엄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해요. 그런데 이제 나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라는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일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다. 이건 시작이라고 봅니다. 시작이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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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네. 이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밝힐 게 많다.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정말 윤석열 찐윤이었고 윤억이었는지는 몸이 기억할 거다. 장동혁 대표도 그러지 않습니까? 몸이 기억할 텐데라고 하면서 밝히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삭발식에 본인이 단순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삭발을 좀 독려하면서 이때 이제 공천 얘기까지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늘 또 보도가 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본인이 네. 잘못했던 점 인정하고 다 깨끗이 털어낼 수 있는지 이거 본인에게 달린 거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이해운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해운 후보자 지명한 그 사안에 대해 얘기를 또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는 청와대 네.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? 국민들이 판단하겠죠. 그리고 지금 이해운 어제 후보자가 네. 저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입장에 나왔거든요.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심주면서 말씀하신 건 시작이고요. 네. 국민들이 사과 한 번 했다고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네.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장관으로 지명이 돼서 장관 임명이 되면 내가 여기 온 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야 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운 후보자한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인데 이거를 본인이 얼마나 잘 잡아서 배신자 그렇네. 프레임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그래도 저 사람 뽑을만 했어라는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. 예, 이건 본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. 그래요. 그런데 참 이해운 후보 지명을 두고 네. 지금 굉장히 정말 국민의힘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가장 걱정하고 지켜보는 한 언론사가 있습니다. 누구예요? 조선일보가 있죠. 조선일보.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이 상황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네. 그래서 왜 떠났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. 왜 국민의힘을 떠났겠느냐. 미래가 없기 때문 아니냐. 지금 계속 그렇게 중원을 비워두고 오른쪽으로만 갈 것이냐. 당성 하면서 오른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지금 중원이 텅 비어 있다.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네. 장동혁 대표는 듣지 않고 있다. 네. 듣지 않고 있다. 당성 중요하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조선일보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해요. 네.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. 걱정이 돼. 너무 걱정이 돼. 근데 이제 조선일보야말로 네. 지금 그 뭡니까 국민의힘의 이 우경화에 네.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이거든요. 그런 본인들부터 일단 내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입장 밝히고 네. 그걸 밀어붙여야죠.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.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러고 있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자신들은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없는 거예요, 지금. 국민의힘에게만 네. 계속 주문을 하니까 국민의힘도 안 듣지. 그러게 말입니다. 예, 이해운 장관 이제 지명자가 사과를 하고 내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점은 계속 강조하고 아마 여러 차례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? 인사청문회 통해서 얘기하고 할 때 오히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또 네.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
그 그러니까-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 또. 그렇죠. 사실은 그 내란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뭐 40% 득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사실 이 지점을 다각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.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40% 이걸 깰 수가 있느냐.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20%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다시 선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득표를 다시 가져가는 것 자체를 깨는 구도를 깨는 제가 봤을 때는 이혜원 후보에 대한 이번에 전격적인 지명이 그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.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는 모습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네. 인정하고 나서는 꼴이에요. 나가 필요 없어. 우린 제명할 거야. 아, 우리끼리 그냥 할 거야. 우리끼리 윤호개인. 똘똘 뭉치다. 똘똘 뭉쳐. 우리 당성이 강한 사람만 우리한테 남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지방선거 공천에도 당성이 강한 사람들 이런 네.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좀 우대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국민의힘을 왜 내가 지지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스스로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윤호개인 하고 있어.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과연 계속. 이제 여러 가지 계층에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을 텐데 그 계층 중에는 뭐 도덕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던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도덕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싶어.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지? 네. 내 자산 가치가 더 늘 수 있는 네 그리고 내 자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세금으로 더 많이 뜯지 않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곳 내 집값을 지켜줄 곳이 어디지? 이게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으로 그 믿음을 줬다면은 야 이러다가는 국민의힘을 계속 내가 표를 줬다가는 뭐 집값이고 뭐고 이건 안 돼.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. 그렇네요. 그런 다각적인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. 이거 뭐 오합지졸 아니야?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사실 이건 사견이라는 걸 전제를 네, 하고 사견으로.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이제 뭐 보수적인 모습이라 보수 뭐 진영 이렇게 그런 보수냐 진보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네. 사실 그 선동 그 다음에 증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단으로 삼는 네.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종교적인 파시즘 종교하고도 결합을 하고요 파시즘적인 목소리를 보이고 있어요. 이제 파시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뭐 학자들이나 이런 뭐 전문가들은 뭐 그 전에 뭐 여러 파시즘 정권들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유를 하거든요. 지금 뭐 예를 들어 중국인들에 대한 뭐 해가지고 혐오를 부추긴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내란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도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그렇죠. 사실은 털고 가면 되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털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. 이혜원 장관 지명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고 뭐 저도 그 비판들이 상당 부분 들을 만한 의미 네.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그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혜원 지명자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계속 붙어가지고 그쪽 주장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. 근데 이분이 아마 하루아침에 그쪽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실 거예요. 특히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. 그렇네. 예. 그런 효과도 있네요. 예, 그래서 국민의힘이 네.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. 사실은 이혼 지명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상당수자가 사실 그런 거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모를 리가 없죠. 자,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네. 정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 정치 공학자 계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. 사회를 좀먹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인데. 그렇네요.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혼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특히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열심히 특히 인사청문회를 재밌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. 맞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기대가 되고 이혜원 이제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손을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네요. 네.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나도 이재명 대통령 정책 칭찬했으면 유임이 됐을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
그렇잖아요. 전환길 씨로부터 자기가 대구시장에 대해서 양보를 이미 받았는데 그냥 공천은 따놓은 당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대구시장 출마합니다라고 손을 먼저 들어버렸어요. 그러니까는 이진숙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. 그러니까 한 마디 껴야 됩니다. 그러면서 본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과 첫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웃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 보였으면 위임됐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나요? 본인이 네. 방통위원장으로서 2인 체제로 막 의결하고 그랬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무슨 잘 보인다고 감히 저런 말을 합니까? 하하, 그러게 말입니다. 그래서 말만 번지르. 뭐 대구시장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거의 있는데 출마를 거의 선언했다고 보면 돼요. 네. 사실 그 네. 말을 하고 싶은 얘기 네. 하는 거죠. 그렇죠. 하는데 네.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네. 지금 붙이는 건데 나를 잊지 말아요. 예,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 대구시장 나갈 거야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치적 액션이나 뭐 이제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네. 이게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잘 보였으면 나도 대통령에게 대해 좋은 소리 했으면 이혜훈 지명자가 지명되기 전까지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요. 예, 그리고 이게 능력을 보여줘야지. 예, 이게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네. 내가 잘 보여야지 생각하면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네. 뭐 이제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. 나는 서울 대구시장 나갈 거니까 나도 밀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네. 소지를 잘못 선택했다. 그렇죠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소재를 이재명 잘못 대통령이 선택했다? 그런 사람이 아니다.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제일 잘하는 우리 김태석 변호사님이 당신이 그런다고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. 그러게요. 이렇게 따끔하게 네.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국민의힘 이제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란 정당으로서 이제 해산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.